안녕하세요. SBI 상업용 부동산 TV 뉴욕아재 김필립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도 감지되고 여러 산업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산업이 변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딜로이트 컨설팅의 이영부 대표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대표님 한번 하시는 일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대부분이고요.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 자금 유치, 타당성 검토, 회계 이런 것들을 주로 자문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거래나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전문가적 판단 및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판단 근거, 계산, 그리고 얼마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에 대한 재무적 판단들을 돕는 일을 해주시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거래를 할 때는 투자 유치하든 투자를 하든 할 때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 보고서가 필요하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한 네. 분석 결과를 놓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부대표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역 체계가 가동이 되다가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또다시 긴장감은 좀 높아졌지만 건강에 대한 위험이 줄으니까 경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행업계를 비롯해서 거의 고사 상태에 빠진 듯한 업종들이 나오다 보니 이제 미래의 산업은 무엇이냐, 미래에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미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예전보다는 더 다급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해당 업종에 있지 않으시면서 다양한 업종을 많이 이제 보시게 되는, 특히 기업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다양한 시각과 관찰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한번 모셨고요.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묻는 것들이 코로나 전과 후가 뭐가 가장 크게 바뀔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최근에 롯데쇼핑이 700개 매장 중에 약 30% 해당되는 매장을 닫아버리겠다. 저한테 롯데쇼핑은 거의 유통계의 황제에 가까운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은 뭐든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1위 유통사업자조차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의 선제 대응하듯이 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로 옮겨가는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업계에서 볼 때 부대표님이 보셨던 일종의 큰 이제 변곡점, 나도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되고 있더라. 굉장히 눈에 띄게 보여지는 큰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가 있는지. 제가 부동산 분야에 들어온 거는 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3번의 큰 사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98년도의 IMF, 두 번째가 2000년대 중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인데요. 이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의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변했어요. 첫 번째 이제 IMF 때 IMF가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그 세계화 시대에 폐쇄 정책을 쓰니까 글로벌에서 개방 압력이 들어온 거고 개방 압력이 뭐였냐면 금융시장 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IMF 때는 금융시장 개방이 나오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외국계 투자가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이 됐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증권화라는 게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리츠 펀드는 IMF의 결과물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거는 자, 앞으로 이렇게 개방이 되고 증권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계속 화두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이 실물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부동산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도형 시장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금융주도형 시장으로 바뀌다 보니 실물 염두에 두지 않고 바꾸다 보니 뭔 일이 터졌느냐? 10년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대응이 뭐였느냐? 글로벌 금융의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모럴 해저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넘치면서 나타난 모럴 해저드를 처방하려지 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까봐 두려워서 거기에
돈을 더 재정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재정 확대 장치가 쓴 거예요. 글로벌리. 그러면서 한쪽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글로벌이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캡레이트 떨어지고 실무 시장 큰 변화는 없지만 경기는 불경기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게 최근까지 일입니다. 인간이 어떤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나타나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근본적으로 금융의 문제도 아니고 실물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생태계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어요. 생태계의 가장 기본 환경은 토지와 물과 공기와 햇빛입니다. 이런 큰 거대한 생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식물이 만들어낸 생산물을 최종 소비자로서 이용하는데 인간의 욕심을 활용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과잉 생산 체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산물을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분해자들의 광란이 일어난 것이 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지금 그 코로나 전과 후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맞는데 후는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대비 개념보다는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위해 요소의 하나의 대변되는 거지, 요번에 코로나, 코비드 19이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유사한 게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교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교란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고 할 것이냐는 대응의 방향에 따라서 모든 건 바뀔 것이다. 제가 예전에 관찰했던 것 중에 사실은 비유를 어떻게 쓰냐면 9.11 테러, 미국 테러가 벌어지고 나서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바뀐 첫 번째 이제 현상은 보안 경비업이 늘어나고 그거에 관련된 기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크포인트 프로세스가 더 생겼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일단 가장 먼저 타겟이 된 데는 집단 감염이라는 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던 그 즐겁고 좋았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서 이 경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데가 관광산업과 유통산업. 그래서 지금은 유통이 딱 소비자한테 눈에 보이니까 유통산업에 대한 관심이 제일 지금은 좀 높은 것 같고요. 부동산에서 이제 유통만 하나를 예시로 이제 코로나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업종 중에 유통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유통산업은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변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일반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유통도 사람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떤 생활 방식을 가져가면서 어떤 물건을 소비를 할 거냐 하는 그 생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는 물론 인구 구조도 연관되어 있지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의 문제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소비 대상 물건이 바뀝니다. 네. 어떤 그 소비재들이 또 관심 많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물건을 디스트리뷰션 할 거냐 하는 그 채널의 방식의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구 구조가 변하고, 인구 구조가 변하는 건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죠. 코로나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삶의 방식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대표적으로 따지면 지금 아마 그 거리두기 말씀하셨고,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하던 뭐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택 경제가 되면서 개별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식주도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식습관을 따진다면 과거에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먹으면 떠들면 안 돼요. 과거에 식당에서 가서 먹던 게 이제는 도시락이 발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는 건 같지만 먹는 방식이 다르죠. 그럼 유통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식사의 문화가 어떻게 바뀔 거냐를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 사정이 맞죠. 그 다음에 위생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러면 수저를 공용으로 쓰던 거를 개인 수저로 바꾼다든가. 근데 개인 수저를 너무 많이 쓰면 또 사회적인 환경 문제가 되니까 군대 가면 개인 수저 이제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무엇을 소비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 관한 부분인데, 물건이 누가 생산돼 소비자한테 들어오는 과정인데, 우리 과거에는 뭐 마트나 어디 그 디스플레이 된 걸 보고 이렇게 눈을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굳이 왜냐하면 상품이 표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이 표준화되니까 굳이 내가 가서 입어보지 않아도 라트 번만 가지고도 지목을 해서
또 비주얼이 다 네. SNS라든가 인터넷 통해 오니까 내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저 옷이나 저 상품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만져보지 않아도 안다는 네. 거예요. 그러고 내가 써보고 아니면 반품하면 되고. 네. 그래서 유통과 물류는 뛰어놀 수가 없는데 이 유통과 물류가 통합 현상이 생길 네.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건 뭐냐면 생산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건데 네.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소품종 소량 생산이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소품종 소량 생산 들어오면 개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 장 만든 것을 10,000장 또는 그쵸. 1,000장, 100장으로 네. 끝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까지 배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네. 아마 앞으로 살아남을 거다. 요즘에 인기 있는 앱 기반의 서비스들은 대부분은 밀레니얼 세대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왜냐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원래 또 아재들하고 아주머니들하고 막 이렇게 실갱이하면서 이런 거래라는 부분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앱에서 주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선호되면서도 잘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저는 굳히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품을 소비하고 만족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업체 공급이 더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제 공장들의 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요 윗단에 있는 유통 및 기획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등록한 상점들의 수를 보면 뭐 1억 원 미만의 매출인 기업이 갑자기 50% 이상 늘었거든요. 수만 가지 그 제품들 중에서 소비자가 그걸 고르는 상황이 또 되다 보니까 또 그 상황을 또 받아주는 물류 기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직업이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리뷰해주고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셀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가서 먹어보고 친구와 그걸 경험을 공유하고 그게 믿음이라서 또 구매를 했는데 내가 못 가보는데 가보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골라주는 거죠. 근데 그 구조 때문에 결국엔 돈 받는 셀럽이 나오고 새로운 직업이 생긴 거죠. 옛날에는 자발심으로 가서 이 부동산 좋아요. 난 용인사르니까 좋아요 해줬던 부분을 이제 그 사람이 저희 예전에 직업으로 따지면 자그마한 마이크로 분양 대행사가 돼서 제가 이 건물을 랜선 투어를 했더니 랜선 투어란 말 아시나요? 랜으로 연결된 집들이 해가지고 랜선 집들이 랜선 투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 직업이거든요. 분화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공급이 되게 작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걸 받아줄 만한 물류가 생기는 것처럼 거꾸로 그 공급 나온 사람들을 팔아주는 또 마이크로 마케팅 회사가 늘어나니까 그들의 플랫폼이 또 생기고 계속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시장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기에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무한 경쟁 아닌가. 만들고 소비하는 게 옛날에는 정보도 찾기 힘들었는데 쉬워졌고 만드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 구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묻는 거는 결국 이게 내가 없어도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돼야지 채용이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 꿈꾸는 거 한다고 채용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만든다고 판일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새로운 핵심 역량.